자, 2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춰나갈 새 여당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52.93.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당기를 힘차게 흔듭니다. 김 대표는 과반인 52.93%를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낸 촉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선 의원과 원내대표, 울산시장을 지낸 김 대표는 115석 여당을 이끌며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전당대회 봤을 때 저는 그 감동의 15초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초대 손님으로 오신 박상민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수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었다고.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인사하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가수 생활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노래하는 거를.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진짜 소원입니다. 좌우 가리지 말고 보수 진보 가리지 말고 정말 세련되게 우리나라 좀 잘 살게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좀. 제발. 징그러 죽겠습니다 진짜. 아주 좋은 나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좀 가슴이 막 저거 하더라고요.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네, 그러면서 제발 좀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얘기가 전당대회 때 참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전쟁에다가 저출산에다가 거기다 이번 이제 가을 입법에서 뭐 양곡법, 노랑봉투법 이런 거는 나라의 근간을 막 흔드는 이런 법들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좀 모아내고 메시지를 내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그냥 서로 흠들 쳐내는데 이제 다 썼어요. 전당대회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이제야 끝났구나. 지금 당원들이 사실 결선 투표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그만 좀 하자라는 느낌도 저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 이런 느낌? 그 국민의힘 전당대 직후에 예. 이제 민주당 공식 답변을 봤더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옮기긴 그렇고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여러 사정이 있어도 지도부가 출범하는데 일단 축하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일단 축하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게 좀 왜 그 정도 좀 이렇게 좀 도량이 없을까? 예. 왜 그렇게 꼭 좁쌀 같은 표시를 꼭 내놓고 해야 그게 꼭 좁쌀인 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지 저도 그게 좀 안타깝고요.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의 뭐 사망 선고, 큰 결함 이거는 두 당이 똑같죠. 네. 우리 당도 똑같고 우리 당은 소위 개딸들, 강성분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막 민주주의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 또 국민의힘은 윤심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이 국민의힘 보고 정당 민주주의 사망 선고다 뭐라고 비난할 비난할 자격은 사실 없어요. 그거 보면 좀 내가 봐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 남자 볼 땐 똑같은 것들인데. 김민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김기현 대표의 당선. 그야말로 윤심에서 시작해서 윤심으로 끝난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역대 민주화 이후의 전당대회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물론 대통령은 계속해서 윤심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서관이나 수석도 뭐 일부 나서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반성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차 투표 없이 1차에서 김기현 후보에게 다 몰아줬느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선출되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한 6개월간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속에서 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제대로 일해보자. 이것이 이제 당원들의 생각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을 밀어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본인에게 많은 신뢰를 당원들이 줬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은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윤심 선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기현 대표 뭐 훌륭하신 분이겠지만은 솔직히 자기 힘으로 됐다라기보다도 그 표가 자기 표가 아니라 대통령 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과정들을 한번 보죠. 일단은 전 대표 내쳤죠. 그다음에 룰 바꿨죠. 그다음에 그 대표 선수들 차례로 제거했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아주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지금 개입까지 한 이런 상태 속에서 53%를 받은 거예요. 53% 받았다면 사실 굉장히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이게 사실은.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 표를 합치면 그게 한 38%, 한 거의 40%거든요. 그 정도의 이견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확인한 것은 저는 굉장히 귀중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결국 이제 윤심 일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정 일치 체제로 가는데 사실 우리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당정 분리가 나온 역사적 배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다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한 30년 정도 후퇴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일색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강대강으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 리더십의 마인드가 이겁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물리력으로 저쪽을 물리치자.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의지가 지금 이번 투표로 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합니다. 저도 그 염려를 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심이 아닌 후보들이 더 표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서 경계하고 더 잘라내려고 하고 하겠지만 1차에서 과반수를 넘겨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유연하게 협치에 나설 수도 있지 않나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처음에 내일이라도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 가을에 지금 후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분이 김기현 후보예요. 네. 정말 오랫동안 지방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다들 안타까워했던 게 어쩜 저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냐.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김장연대를 시작했죠. 장제원 의원하고. 본인의 네. 스타일하고 별로 이렇게 많이 가까울 것 같지 않은데 김장연대를 시작했어요. 본인의 계속 그 앞에 있는 흐름을 올라타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분한테 앞에 남은 거는 총선의 결과가 자신의 정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야당은 여당이랑 잘 싸우는 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지만 여당은 일이 되게끔 하는 게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본인을 낮은 자세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가. 이분은 총선의 성적표가 자신의 궁극적인 성적표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 대표 만나자고 안 만나주겠지만 만나자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안 만나줘요? 만나죠. 여당 대표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하면 지금- 오히려 저희 당이 원하는 바죠. 근데 지금 야당 분위기는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세게 나가면서 도덕적으로 뭔가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방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만나는 채널은 당연히 공식적인 거고 이거는 뭐 그냥 만나냐 안 만나냐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당에서 우리 이 의원님처럼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당에서 우리 이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으나 지금 뭐 두고 아니, 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만남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만남은 옛날부터 다 만나왔잖아요. 앉아가지고 송영길 대표도 이준석 대표 만났고 그 이후도 뭐 만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만났을 때 그분이 결정권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율적인 자율권을 갖다 보장받는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제 청와대 오더를 받거나 장제원 의원의 오더를 받거나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지가 없거든요. 만나는 게 사진 찍는 장면만 연출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그 가능성이 높이 안 보거든요. 뭐 그러기를 바라는데 구조상 이분이 당선된 것도 윤 대통령과 윤 핵관들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당선됐고 거기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지 않고요.